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한글을 창제하고 치국이 같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위대한 성군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고 문화와 학문을 찬란하게 꽃피운 평화로운 왕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과연 세종대왕이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훨씬 더 치열하고 고뇌에 찬 그의 진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의 또 다른 얼굴 말입니다. 놀랍게도 조선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한 군사작전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드넓은 북방의 영토를 굳건히 다지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백성의 평화를 지켜낸 탁월한 전략가이자 지휘관의 면모를 지닌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그의 리더십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성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죠. 평화를 한없이 사랑했던 왕이 어떻게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여정을 통해 함께 탐험할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전략으로 난국을 헤쳐나갔을까요? 우리가 미처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세종대왕의 숨겨진 면모, 즉 오직 백성의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그 어려운 선택을 감당해야만 했던 한 지도자의 깊은 고뇌와 빈틈없는 전략을 만나보실 기회가 될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이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통해 그 묵직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르던 초기의 조선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평화를 사랑했던 젊은 왕 세종이 막 즉위했을 때 조선은 사실 안팎으로 그리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실의 기강이 아직 온전히 잡히지 않은 것은 물론 밖으로는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던 불안정한 시기였죠. 젊은 왕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특히 북쪽 국경 너머에는 호전적인 여진족이 호시탐탐 조선의 영토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소규모로 침략해 백성을 약탈하고 노략질을 일삼았고 때로는 대규모로 무리를 지어 국경을 넘나들며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들의 침입은 단순히 국경지대의 문제를 넘어 조선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농사지을 땅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으며 언제 또다시 침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죠. 황량한 북방은 그야말로 늘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의 무자비한 약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해안가를 따라 출몰하며 마을을 불태우고 귀한 곡식을 빼앗으며 무고한 백성을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포구와 해안 마을은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늘 공포에 떨었고 백성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오르기 일쑤였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두 거대한 세력은 평화를 사랑하는 젊은 왕 세종에게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였죠. 평화를 지향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세종대왕이었지만 그는 왕이 된 순간부터 이러한 혹독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했던 그의 이상은 북방의 여진족과 남해의 왜구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백성의 안녕을 위해 그는 어떤 고뇌를 하고 어떤 역설적인 결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성군 세종의 진정한 리더십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던 세종대왕이었지만 그는 왕이 된 순간부터 혹독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했던 그의 이상은 북방의 여진족과 남해의 왜구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죠. 과연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백성의 안녕을 위해 그는 어떤 고뇌를 하고 어떤 역설적인 결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성군 세종의 진정한 리더십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역설적으로 칼을 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칼은 바로 남쪽 바다, 왜구의 본거지였던 대마도를 향했죠. 당시 왜구의 약탈은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조선의 해안 마을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 생업을 포기하기 일쑤였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세종대왕이 당시 부왕인 태종의 3년 상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국상 중에는 모든 국사를 미루고 근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세종은 더 이상 백성의 고통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왜구의 침략을 응징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 조선의 외교적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 그의 결단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대마도 정벌을 전격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군사 작전이었죠. 이종무 장군을 위시한 조선 수군은 무려 227척의 함선과 1만 7천 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대마도로 향했습니다. 그 웅장한 출정 모습은 당시 백성들에게 희망과 함께 조선의 강력한 국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을 겁니다. 대마도에 상륙한 조선군은 왜구의 본거지를 불태우고 수많은 왜구를 격퇴했으며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 왜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조선의 해상 방어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오랜 공포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세종의 결단은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위대한 걸음으로 기록되었죠. 그러나 세종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 바다를 안정시켰다면 이제는 북방의 안위를 다져야 할 때였으니까요. 북쪽 국경지대에서는 여진족의 끊임없는 침략이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경을 넘어와 조선의 영토를 위협했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기적인 군사적 대응이 아닌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군육진 개척이라는 위대한 프로젝트였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행정구역을 확립하여 실질적인 조선의 땅으로 만드는 복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세종은 최윤덕, 김종서와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여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들은 황량한 북방을 개척하고 국경을 굳건히 지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터전인 사군육진으로 이주해야 하는 고단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 개척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그들의 삶을 보살폈습니다. 군사력으로 국경을 수호하는 동시에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하며 여진족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이처럼 세종대왕은 북방의 국경을 확정하고 백성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강경책과 더불어 섬세한 행정력,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그의 굳건한 방패 덕분에 조선은 비로소 안정적인 영토를 확보하고 백성들은 좀 더 평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방의 국경을 확정하고 백성의 안위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영토를 일궈낸 세종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굳건한 평화를 이룩하기까지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에게도 깊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마도 정벌과 사군육진 개척이라는 찬란한 군사적 성과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했던 왕의 인간적인 번민이 숨겨져 있었죠. 백성들에게 전쟁의 부담을 지우고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해야 했던 지도자의 책임감은 과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세종대왕은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의 존립과 백성의 안전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가족과 떨어져 전장으로 향했고 낯선 북방의 땅으로 이주해야 했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죠. 이 모든 결정이 세종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아마 밤늦도록 홀로 앉아 등불 아래 백성들의 피해 보고서를 읽던 세종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여유로운 성군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전쟁으로 희생된 병사들의 위령제를 지내며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들의 삶과 가족의 슬픔이 고스란히 왕의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평화로운 밤하늘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그의 뒷모습에서는 승리의 환호보다 고뇌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화를 위한 군사력이라는 역설적인 가치에 대해 끝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칼을 든다는 것 자체가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일임을 알면서도 더 큰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칼을 들어야만 했던 지도자의 딜레마는 최고조에 달했을 테죠. 세종대왕의 군사적 결단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후대 조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휘둘렀던 칼은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굳건한 방패였던 것이죠. 이처럼 전쟁을 통해 평화를 수호해야 했던 세종대왕의 고뇌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인자하고 자애로운 왕의 모습만을 보는 것을 넘어 백성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했던 그의 비장함과 인간적인 번민이야말로 세종대왕을 더욱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치밀한 전략과 더불어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번민했던 그 마음이 바로 성군 세종의 진정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종대왕의 숨겨진 면모, 즉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한 지도자의 고뇌와 치밀한 전략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겨 볼 기회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의 치밀한 전략과 더불어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번민했던 그 마음이 바로 성군 세종의 진정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종대왕의 숨겨진 면모, 즉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한 지도자의 고뇌와 치밀한 전략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겨 볼 기회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대마도 정벌과 사군육진 개척이라는 눈부신 군사적 성과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세종대왕의 고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그가 백성들에게 전쟁의 부담을 지우고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어이 더 큰 평화를 추구해야만 했던 지도자의 책임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한밤중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전장에서 희생된 병사들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상상해봅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한 가족의 슬픔과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왕의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했을 테죠. 그는 분명 백성의 평안을 위해 칼을 들었지만 그 칼이 피를 부르고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끝없이 번민했을 겁니다.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전쟁의 비극을 잊지 않았던 왕의 마음은 어쩌면 그 어떤 승리보다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평화를 위한 군사력이라는 언뜻 모순적으로 들리는 이 역설적인 가치 앞에서 그의 심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넓혔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희생과 고통은 왕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었을 테죠. 조용히 밤하늘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세종대왕의 뒷모습에서는 승리의 기쁨보다 고뇌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의 무거운 어깨는 단순한 왕의 무게가 아니라 백성의 안위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한 인간의 비장하고도 인간적인 번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을 겁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기에 전쟁을 통한 평화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했던 그의 마음은 더욱 아프고 쓰라렸을 겁니다. 그가 휘둘렀던 칼은 결코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굳건한 방패이자 후대 조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치열했던 군사적 결단들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결국 후대 조선의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가능케 한 밑거름이 되었죠.
그의 고뇌에 찬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균형 잡힌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고전적 지혜가 세종대왕의 사례를 통해 현대적 맥락에서 얼마나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했던 그의 비장함과 인간적인 번민이야말로 세종대왕을 더욱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며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겨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화를 위한 그의 고뇌가 결국 한글 창제와 과학 발전의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세종대왕의 또 다른 혁신적인 리더십 이야기는 다음에도 이어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